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정부가 일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밤 8시까지 초등학생을 돌보는 늘봄 학교를 신학기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70여 개 학교 1학년들이 대상인데요.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와 기대가 있지만 교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봅니다. 2월 1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2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시내도로는 대체로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성당로 두류공원 내거리에서 성당 내거리 방향, 성당 내거리 직전 우회전 가장자리초로에서 공사 중입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70물류 나들목 못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추돌사고 발생해 뒤쪽으로는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들 지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방향과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모두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요. 화랑로 동대구 나들목에서 효목내거리 방향, 효목내거리 우회전 차량은 밀림과 풀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마로 성당내거리에서 감천내거리 방향, 본리내거리는 교통량이 더해지며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다만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또 오늘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는 9도, 안동과 상주는 모두 8도로 예상되는데요. 내일부터 아침 기온은 다시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7.1도, 습도는 43%입니다. 지금까지 배아현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화재가 있었는데요.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어제 오후 7시 47분쯤 문경시 한 육가공업체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숨진 2명의 구조대원은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 소속 28살 김모 소방교와 35살 박모 소방장인데 이들은 건물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공장 관계자를 대피시키려고 인명검색 중이었습니다. 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내부 진입이나 수생이 가능할 걸로 보였는데 이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지 몇 분 만에 갑자기 불이 크게 번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건물 밖으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채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소방당국은 공장 건물 4층이 무너지면서 이들이 변을 당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성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대구시와 산하기관이 대구 MBC 취재 활동을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대구지법이 어제 대구 MBC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MBC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 MBC는 대구 경북 신공항 관련 보도 때문에 대구시가 시청 및 산하기관 출입을 금지하자 지난해 12월 대구시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 소송이 시작됐는데요. 재판부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설명하면서 대구시가 소속 직원들에게 대구 MBC 취재를 일체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취재나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짚었습니다. 네, 취재 거부가 행사된 지가 꽤 됐죠. 맞습니다. 대구 MBC는 지난해 4월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활주로 길이라든지 중추공항 명칭이 담겨있지 않아서 미주나 유럽 노선 취항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비판을 했는데요. 대구시는 이게 사실과 다른 악의적 왜곡 보도라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구 MBC가 응하지 않자 시는 지난해 5월 8일자로 대구 MBC에 제공하던 취재 편의 제공을 일체 중단했습니다.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던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 브리핑 참여 금지, 또 출입 제한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대구 MBC는 지난달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출입 및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네, 홍 시장이나 대구시의 반응이 있었나요?
예, 홍 시장은 마침 어제 판결 이후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았는데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을 놓고 의미 없는 결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자신은 취재 거부 지시를 했는지도 몰랐고 가처분 내용대로 지시를 안 하면 그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취재의 자유가 있지만 대구시도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면서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는 묘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말하자면 대구시 차원이 공식적인 지시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대구시가 대구 MBC 취재에 응하는 걸 계속 거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법원의 판단대로 갈지 지켜보죠. 다음 소식은요. 예, 달빛 동맹의 힘으로 신공항과 철도 문제를 함께 푼 대구시와 광주시가 이번에는 달빛 동맹 3단계로 산업동맹을 추진합니다. 두 광역시는 이달 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축하 행사를 여는데요. 여기서 달빛철도가 지나는 10개 지역 단체장들이 남북권, 거대 경제권 조성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영호남 접경 지역인 전북 장수나 경남 함양에 대구와 광주의 신산업이자 각자의 장점을 갖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나 인공지능, 로봇 분야 기업을 유치하자는 취지인데요. 물류비 절감과 함께 양도시 산업 연결, 남북 경제권 형성 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뭐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에 가까운 걸 텐데 실제로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예, 대구시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방안을 지자체들이 구상하는 단계라면서 협의가 필요하고 역사신설 위치 등을 고려해서 산단 조성이 가능한 부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최근 페이스북에 달빛 동맹은 계속된다면서 대구시와 함께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2월 1일인데요. 1월까지 사랑의 온도탑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땠나요? 예, 대구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이 마지막 날인 어제 나눔 온도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106억 2천만 원이었는데 최종 집계액은 107억 100만 원, 나눔 온도는 100.8도로 측정됐습니다. 네. 모금회 측은 올해 모금 캠페인이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사례였다고 밝혔는데요. 민간 복지 수요가 점차 증가해 모금 목표는 전년 대비 6.2% 올랐지만 경기 불황 영향 등으로 기업과 민간 등의 기부 활동이 모두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달 14일 기준 나눔 온도가 87.4도에 불과해서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왔는데 캠페인 막바지에 지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해소됐습니다. 네, 마지막에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이 계셔서 100도까지 올릴 수 있었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구에서 반려견 순찰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현하나라고 합니다.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지금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를 처음으로 이제 반려견으로 맞이를 했고 그 아이가 강아지별로 가고 한 3년이 지났는데 지금 키우는 이 아이도 입양단체에서 새로 입양을 해서 두 번째 반려견으로 맞이해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입양하면서 유기견이라든지 반려동물의 인식에 대한 것도 관심이 생겼고 무엇보다 큰 거는 제로웨이스트 쪽으로 관심이 조금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가 버리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기사나 이런 거 보면서 생활로도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를 모집한다는 글을 봤는데요. 저희 아이처럼 이렇게 까만 아이들 그리고 크기가 애매한 아이들, 믹스 아이들에 대한 약간의 무서움을 느끼는 경우를 사실 많이 만나요.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하면 약간 공익적인 목적도 있다 보니 이 아이들에 대해서 무섭지만은 않다, 귀엽다, 잘하고 있다, 대견하다 이런 걸 혹시 알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더 많이 돌아보고 관찰하고 반려인 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순찰대 활동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1기인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반려견들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비반려인과의 약간 같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좋은 활동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변화를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등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 학교 사업이 올해 1학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정부 추진 계획부터 살펴볼까요? 네, 앞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늘봄 학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이 돌봄교실에 이 방과 후 프로그램까지 좀 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네. 이 정규 수업 시간 전후로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데 아침 7시부터 이 밤 8시까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 올해 1학기에 2,000여 곳,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대상도 올해는 1학년이지만 내년에는 2학년까지 늘릴 계획이고 2026년까지는 이 초등학교 전학년에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 학교 돌봄과는 좀 차이가 큰데 교육 프로그램은 예체능부터 진로 탐색까지 그 학년별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부모의 출근 시간 전부터 퇴근 후까지 가능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 돌봄 공백이 해소되는 건 물론이고 사교육 의존도도 좀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네. 하고 있는데요. 조부모나 학원에 아이를 맡겨야 했던 학부모들은 기존 방과 후 학교와 그 돌봄 교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것이란 기대도 좀 있긴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교사들의 반발이 좀 큰데 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청 기자가 이제 지난해에 네. 시범 운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혹시 참여 학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전국 4개 광역 지자체 교육청이 시범 운영을 했는데 경북이 포함이 됐습니다. 오. 18개, 41개 초등학교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게 그 늘봄학교가 오전 돌봄 그리고 저녁 돌봄 그리고 오후 돌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네. 학교마다 운영했던 방식들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이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나왔는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학교가 많았습니다. 네. 특히 시골의 분교들은 이 담당자 모집을 위해서 수차례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 결국은 교사들이 이 수업을 또 담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도심의 학생 수가 많은 일부 학교들의 경우에는 남는 교실이 없어서 이걸 좀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경북은 이제 시범 교육을 했고요. 이게 대구는 정부 공보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대구형 늘봄 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이 거점형 시범 학교 4곳이 참여해서 각각 돌봄 프로그램을 이제 특화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네.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그 신학기 집중 돌봄과 방과 후 연계형, 지역과 연계한 방과 후 돌봄 등으로 좀 해보니까 학부모들과 학생의 만족도가 좋았고 실제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늘봄학교 운영을 두고 교사단체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네. 이유는 뭘까요? 앞서 제가 이 경북교육청이 시범 운영을 하면서 네. 있었던 이 교사들이 업무를 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봄학교 전면 확대가 당초 계획보다 좀 1년 앞당겨졌습니다. 인력이나 공간, 이 프로그램도 좀 준비가 부족하다는 주장인데 이 공간 부족에 대한 고려가 없고 이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돌봄과 교육은 좀 분리돼야 한다는 이 주장입니다. 또 학교 안에 들어오는 순간 교사가 관련 업무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며 또 반발을 했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는 한동안 중단됐던 교사들의 집회가 서울에서 다시 열렸는데 이날 모인 초등교사 2,500여 명은 늘봄학교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교사들의 반대 근거나 지자체가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춰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리가 있는 측면은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학교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맞는 키인가 했을 때 이 전인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학교가 중요하기는 한데 이 발달기에 있는 아동 상태에 있어서 너무 한 공간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오전 7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한 공간에 있는다는 것은 이 군대보다도 더 오래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학교 밖이라면 지자체에서 맡는 게 맞는데 다만 이게 가능한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때문에 지자체가 모든 걸 맡을 수 없는 곳들도 있어서 원칙을 좀 교육부 차원에서 정하고 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저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는 보는
보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천 기자가 언급했듯이 학교에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좀 전담 조직을 갖춰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 지자체에서 늘봄 교실 업무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이 교육청 또 일선 학교의 역량이 좀 더해져야 된다는 건데 네. 현재로서는 그럴 정도의 여력이 좀 되지 않는다는 데서 이제 문제가 비롯되는 거거든요. 이 전담 운력으로 거론되는 교육 공무직들의 경우에는 그 지금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도 돌봄 전담사들이 이게 돌봄 교실 증설과 이 관련한 인테리어 업무 또 학부모 상담 등의 일을 도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지자체 등으로 이게 이관되면은 인군과 단체 협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 문제도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과 대책들을 내놨나요? 네, 교육부는 늘봄 학교를 역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과 공간 문제 모두 내년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방과 후와 돌봄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겠다는 원칙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이 기간제 교사 등 임시 인력을 투입하고 앞으로 전담 인력을 따로 선발해서 이 늘봄 학교를 맡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네. 또 2학기 전까지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늘봄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학교마다 늘봄 학교 지원실도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번 주 일선 학교 점검단을 만들었는데 오는 3월 말까지 각 지역을 찾아가서 이 늘봄 학교 준비 상황과 어려운 점을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기간제 교원 2,250명을 2,000개 이상 늘봄 학교에 배치하고 이 시도교육청에 예산 배정도 완료했거든요. 다만 이게 기간제 교원이다 보니까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업무는 또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좀 남아 있습니다. 이 공간 문제는 지자체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 도서관, 이 박물관과 같은 자원도 활용하기로 했는데 앞서 언급했던 학생의 학교 체류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네. 지적에 대해서 이 교육부는 현재 오후 1시에서 1시 50분에 하교하는 이 저학년의 정규 수업 시간이 해외와 비교해서 짧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글로벌 트렌드라는 게 있겠죠. 자, 이제 한 달 후면은 신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늘봄 학교 준비는 어떤가요? 네, 3월 1일 1학기부터 70여 개 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최근 대구시가 학교로 보낸 공문을 보면 네. 기존 교사는 늘봄 학교 업무에서 배제하고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서 늘봄 학교를 운영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 각각 기간제 교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업무 조건은 주 10시간 이내 근무자고 초등교원,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퇴직 교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1학기 학교당 예산은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인데 늘봄 학교 수요자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네, 대구 교사노조가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기간제 교사 채용 조건에 대해서 좀 우려 입장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중등교원 자격 소지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초등교육에 대한 이 전문성이 좀 부재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이 학교 현장의 부담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누가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행정 편의주의다 이런 반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 교육청은 이 기간제 인력 채용 조건에 이걸 포함한 것은 교육부 방침이니까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늘봄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력을 일선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금 돌봄 전담사들은 네. 늘봄 학교의 공문 접수, 업무 담당자 지정 그리고 수요 조사까지 이 여러 업무 등을 하고 있는데 이 더는 좀 부과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교육청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인력 부족이 아마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인데 여기다가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로만 한정을 짓다 보면 네. 아무래도 인력 거죠. 부족할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초등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걱정을 또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다 이해가 됩니다. 자, 늘봄학교 시범 운영 기간에 좋은 사례를 만든 학교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할지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최근에 세계 교육시민단체가 교육부의 10대 정책 가운데 네. 긍정적인 평가로 꼽은 것이 늘봄학교였습니다. 실제 작년에 경북에서 진행했던 늘봄학교의 학부모 만족도는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교사의 만족도가 많이 낮게 나왔는데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하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학교에 모든 걸 좀 부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네. 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돌봄이나 보육 문제를 좀 해결하는 건 필요한 문제입니다.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다만 학교 현실을 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좀 정부가 속도전에 급급한 게 아닌가 이 점은 좀 우려가 되고요. 네. 이 늘봄 학교가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현실에서는 겨울이 가면 봄이 이제 서서히 오겠지만 돌봄이나 뭐 정책이나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학교 현장을 천천히 또 제대로 돌아봐야 진정한 늘봄이 온다로 해보겠습니다. 네, 늘 봄처럼 따뜻한 게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다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뉴스민 현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 2월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구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했는데요. 휴업일이 바뀐 지 1년 정도 지난 지금 대구 시민들과 각계각층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형마트 그 휴일이 평일로 전환이 됐잖아요. 예. 1년 정도 지났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전통시장에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뭐 전통시장에 뭐 영업이 크게 변화한 거는 없습니다. 보통 일반 뭐 소비자들도 그 통신 판매 그걸 많이 이용하고 이래서 대형마트도 또 나름대로 휴일 변경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전통시장도 다른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님이 조금 준 것 같아요. 예, 여기 오시던 분들도 그 날짜 맞춰서 이제 시간 날 때 대형마트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하시는데 시행하는 걸 신중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조금 힘들거든요. 힘든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염려가 조금 됩니다. 대형마트 근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카페 자영업자입니다. 일요일에 운영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손님이 많이 는 거는 확실하고요. 월요일은 비교적 모든 자영업자들이 조용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운영을 하면서 매출이 증대되는 게 훨씬 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요일에 가족 단위로 나오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장을 보시고 근처 가게에서 뭐 커피도 마시고 다른 뭐 햄버거도 먹고 뭐 마라탕도 먹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영향을 같이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 간에는 의견이 다 다르네요. 대형마트 측은 공휴일 의무 휴업이 폐지되는 걸 반기겠죠? 네, 대형마트 측은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규제를 받아왔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 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고 또 영업 제한 시간에도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트노조 이마트 지부 양은영 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저희가 작년 2월 13일부터 돼서 1년 정도 지났는데 노동 강도는 더 세어지고 있는 느낌이고요. 피로도도 더 증가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전에는 10년 동안은 일요일 의무 휴업이 있어서 이틀 쉴 수 있었기 때문에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다면 월요일로 변경된 작년 2월 13일부터는 주말에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날 쉴 수가 없고 일을 하게 되니까 몸으로 느끼는 피로도는 그전보다는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구가 월요일로 의무휴업이 바뀌었잖아요. 막지 못한 게 너무나 원통하고 의무휴업이 전국이 일요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일요일 일하는 거 알고 들어왔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2005년에 입사를 해서 지금 내년이면은 20년이 되는데 그전에는 어디 한번 놀러 가는 계획도 한번 못 세우고 애들끼리 보내거나 다른 식구 따라서 보내거나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의무휴업이 돼서부터는 나는 둘째 넷째 일요일 쉬고 있으니까 그때로 해주면 나는 갈 수 있다라고 언제든지 말을 할 수 있었거든요. 행복을 뺏어 가신 겁니다. 저희 마트 노동자들에게. 의무휴업이 전국으로 확산 안 되면 좋겠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트에도 노동자들은 살고 있으니 우리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는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대구시는 지난해 이미 평일로 의무 휴업일을 바꿨죠. 네, 그 대구시 사례 이후에 충북 청주와 서울 서초구 등도 의무 휴업 평일 전환을 도입했는데요.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 직장인이다 보니까 평일에 마트 가기도 힘들어서 대형마트는 주차도 편하고 한꺼번에 다양한 물건을 다 살 수 있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도 되고 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면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대형마트가 쉬지 않으면 좀 편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여러 명의 물건 입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쉬지 못하니까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 동네 슈퍼 같은 곳은 매출이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동네 마트보다는 이제 카드 사용도 잘 되고 좀 더 넓고 다양하고 종류 많은 이런 대형 마트가 편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편리함이 아무래도 대형 마트를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 이용의 편리함,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대형마트의 돈을 벌 권리, 또 소상공인 보호까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유리 리포터 말 듣고 나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내일까지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이 되겠고 당분간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서 비나 눈이 자주 내린다고 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9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2월 1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